독서 중 활동입니다. 독서 중 활동은 내용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활동인데요. 선생님, 왜 독서 중 활동을 하나요? 독서를 할 때는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책 읽을 때 그냥 쉽게 읽혀지던가요? 분명 궁금한 점도 있을 거고 이해가 안 가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서 독서 중 활동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송하의 관찰 일기를 읽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낫, 쟁기, 고랑, 둑 이런 농사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나 공책 혹은 종이에다가 이런 단어 잘 모르겠어 하나씩 정리를 하고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 찾는 방법 아마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사전이 너무 잘 돼 있죠. 그런 사전들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이 뜻은 뭘까요? 질문해보면 더욱더 쉽게 단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독서 중 활동 해볼게요. 네, 독서 중 활동 활동지입니다. 이 활동지를 펼쳐보시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표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표에서요, 줄과 칸을 이렇게 나눠두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구분을 하면서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인데요. 자, 그러면 구분이 지금 뭘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먼저 계절입니다. 여러분 계절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절 옆에 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농사를 위해 한 일, 계절 작물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거겠죠. 농사를 위해 한 일, 봄에 한 일, 여름에 한 일, 가을에 한 일, 겨울에 한 일, 다 다르구나. 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무엇이 다르다? 그렇죠. 계절 작물이 다르구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지을 때 사계절마다 다른 일을 한다. 그리고 다른 수확물을 얻는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짧게 힌트를 주고 가자면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절 두 가지는 뭘까요? 맞추는 친구 있을까요? 자, 제일 중요한 계절 두 가지는 첫 번째, 봄, 두 번째, 가을입니다. 선생님 왜냐고요? 씨를 보통 어느 계절에 뿌리죠? 바로 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봄에 뿌린 씨앗을 언제 수확하죠? 바로 가을이죠. 선생님 그러면 여름과 겨울에는요? 그냥 쉬나요?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수박이나 참외 같은 제철 과일이 있고 또 겨울에는요. 여러분 겨울 하면은 우리가 배추를 가지고 뭘 하죠? 맞아요. 김장을 하죠. 그리고 다음에 쓸 재료들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관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답을 찾아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책 읽으면서 정리한 답변들 표 안에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고요. 선생님이 찾은 답변을 지금부터 공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봄에 농사를 위한 일은 완두콩 심기, 감자 눈 심기, 오줌 비료 만들기, 고추 토마토 심기, 지지대 세우기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송하의 관찰일기
봄 파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송아가 봄에 밭을 뒤집기도 하고 완두콩을 심으면서 이 친구들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봄의 계절 작물들은 무엇이 있었죠? 열무, 상추, 부추와 완두콩 등을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여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나타나는 송아의 관찰 일기 짧게 살펴보시면 여름의 농사를 위해 한 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박과 참외를 심었었죠. 그래서 계절 작물도 마찬가지로 자, 수박, 참외 외에도 고추, 오이, 땅콩 등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가을입니다. 자, 가을에는 농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잠시 가을 파트를 보면서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찾은 답은 이것과 같았습니다. 고구마 캐기, 배추, 무 심기, 거름도 주고 마늘과 양파를 심는다.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가을에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계절 작물들,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겨울인데요. 이 겨울은 송아 관찰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자, 겨울에는 그냥 쉬었나요? 아니죠. 자, 이런 일들을 했었죠. 상추밭에 비닐 덮어주기도 하고요. 춥지 말라고 덮어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일도 했었어요. 사실은 물을 보관하는 일들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겨울에 수확할 수 있는 계절 작물은 다음과 같았고요. 마늘, 양파, 시금치, 보리와 밀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중 활동을 끝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표를 완벽하게 찾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보면 되는 일이니까요. 만약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내용도 또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활동, 독서 후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독서 후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을 읽고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높일 수 있는 상상력과 추측력, 그리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책을 읽고 친구들 혹은 어른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 송아의 관찰 일기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측하고 또 화학 비료가 아닌 천연 비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잠시 숨을 한번 가다듬고 독서 후 활동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